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어제 또 뉴욕 증시는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다우 지수는 홀로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폭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에 마감 전에 소폭 반등하면서 결국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도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7월 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정책 위반자들이 올해 말 이전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을 재확인을 하게 되면서 미국 달러 지수가 전장보다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0.43% 상승을 하면서 2021년 최고치입니다. 93.542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강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주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섹터별로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장유진 캐스터, 섹터별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우선 맵의 색상만 확인을 해보시면은 조금 초록색과 빨간색이 엇갈려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어서 네. 일일 바 차트와 주간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간밤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역시 에너지 섹터에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4개의 섹터가 상승세를 그리고 7개의 섹터가 하락세를 가져갔는데요. 하락세를 가져간 섹터의 그 내림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상승세를 가져간 섹터는 테크놀로지와 컨슈머 디펜시브 그리고 유틸리티와 부동산까지 소폭의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기초소재 그리고 소비순환재를 중심으로 조금 큰 타격을 보였는데요. 특히 에너지 섹터는 2%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간밤에 WTI도 62달러까지 내려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63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가 주간 바 차트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네. 주간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에너지 섹터가 여전히 꼴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8%대나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가가 6거래일 연속 떨어지는 그 흐름과 거의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간으로 보시면 크게 상승세를 보인 섹터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시 기초 소재와 그리고 소비순환재가 약한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간으로 살펴봤을 때 그나마도 헬스케어가 약간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다는 흐름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방의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유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수요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계속해서 또 거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종목별로는 어땠을까요? 네, 먼저 에너지 섹터 아무래도 성적표를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별로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이 옥시덴탈이 5%대의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시면 옥시덴탈이 5.8% 거의 6% 가까운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그래프의 모양도 장 후반에 훨씬 더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옥시덴탈 어제 정규장에서 2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엑슨모빌과 대번에너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엑슨모빌 살펴보시면 엑슨모빌은 3%대의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역시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정규장에서 5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대번에너지도 3%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대번에너지도 살펴볼 텐데요. 쉐브론도 역시 2%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대번에너지도 3%대의 약세 속에서 어제 종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번에너지가 현재 지금 옥시덴탈이 5%대나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2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지금 에너지 관련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나스닥 지수와 S&P 500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나스닥 지수를 견인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또 반도체주, 또 기술주 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보다는 기술주 쪽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보여줬죠? 맞습니다. 지난 밤 그 전일장에 조금 네. 대형 기술주들이 빵주가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모두 내림세를 가져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뭐 애플은 2%대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대형 기술주들 중에서 조금의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좀 대형 종목들이 약간 소홀했던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금요일을 맞아서 관련 이슈들 차근차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2%대 탄력 받으면서 29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꾸준히 가져갔다라는 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책임자를 신규 임명하거나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는 호주 우주산업 공략에 나서기 위해서 미 공군 출신의 총괄을 임명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이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전망이 보입니다. 이어서 또 B2B 시장을 넘어서서 B2C 개인 시장에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우버의 CPO 출신인 매닉 굽타라는 인물을 영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또 윈도우 11 새롭게 출시되는 이제 신규 OS 윈도우 11에는 팀즈라는 그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챗 버튼을 추가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뭐 개인들끼리 회의, 온라인 미팅 같은 것을 진행할 때 스카이프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앞으로 주목해 보실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기술들에 대한 흐름 또 하나씩 또 자세히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간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 밖에도 우리 또 애플 관련한 주, 대장주 얘기하셨으니까 애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어땠나요? 네, 애플은 사실 상승세가 크지는 않았는데 애플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소식이 있어서 이 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애플은 JP 모건이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고려하면 실적의 성장세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애플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는 아이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JP 모건은 목표가를 175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정규장에서 어제는 146달러 선에 소폭의 오름세 속에서 146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애플과 관련해서는 간밤에 조금 다른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약 90개의 인권단체가 애플의 감시 시스템을 폐기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아동이나 어떤 성착취물 보호를 위해서 사진, 앨범에 있는 사진을 뭐 검토하겠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있었는데 이거를 애플에서 악용할 수도 있다. 뭐 그 출시 의도는 좋지만 이 시스템이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철회시켜라라고 이렇게 전 세계 인권단체들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 또 좋은 흐름 보이고 했는데 오늘은 좀 빨간불을 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종목이 테슬라 외에도 우리 넷플릭스도 있잖아요. 우리 OTT 항상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에 관한 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또 살펴봐야 되겠죠? 네, 넷플릭스는 빵주 중에서 뭐 어제 저희 전일장에서 혼자 강세를 가져갔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어서 이틀 연속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정규장에서 4%대의 탄력 받으면서 543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넷플릭스 관련해서도 두 가지 소식이 함께 전해져 있습니다. 우선은 넷플릭스가 앞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에서는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애플 뒤에다 넣어봤는데요. 네. 이제 공간 음향이라 하면 좀 더 넷플릭스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할 때 소리를 좀 더 입체적으로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극장처럼 뭔가 입체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권 거래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함께 전해져 있는데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출신의 엔지니어 3명을 고소했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져 있습니다. 이 수익을 얻는데 내부 정보를 무단하게 이용했다, 좀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점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또 우리 예전에는 이제 홈시어터 이런 기능들을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또 간밤에 어떤 아마존 소식 우리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대형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을 또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아마존 주가 어땠는지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아마존은 사실 정규장에서 소폭의 약세
약세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에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함께 전해져 있습니다. 앞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전해주신 것처럼 아마존에서 아마존 백화점과 네. 같은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개점할 계획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규모가 저도 사실 와닿지 않았는데 네. 이 평방미터 어느 정도인지 좀 전달을 네. 해주셔서 많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843평인가 그랬죠? 네. 이 후보지로는 지금 캘리포니아주와 오하이오주가 거론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한 아마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뭐 오프라인 시장까지 나설 수 있는 그 자신감의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월마트를 제치고 세계 최대 소매 업체에 올랐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3,18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세를 가져갔던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존에 대한 주가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향후에 아마존에 대한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테슬라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테슬라는 저희가 어제부터 AI 데이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장연 구성화 끝나면 테슬라의 AI 데이가 진행되는데 그래도 채널 고정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데이라 하면 자율주행 그리고 배터리 데이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테슬라의 행사인데요. 이 AI 데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전망되어 있는지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연 그리고 모델 S 플레이드 시승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고요. 또한 직접 설계한 자율주행 슈퍼컴퓨터인 도조, 이 개발 현황을 공개하겠다라고도 소식이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테슬라 AI 데이, 골드만삭스는 앞서 저희가 어제 장연구소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밸런스는 테슬라가 데드머니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데이가 과연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주가가 6개월간 14%나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아쉬운 전망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가 요즘 들어서 계속 이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만큼 또 거래하시는 분들 조금 더 길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앞서서 또 김기성 앵커가 짚어주신 것처럼 반도체 주가들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지금 계속 실거래일지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줄기차게 10일 연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주가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하나씩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컨덕터 쪽이죠. 네,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네, 앞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에 탄력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 실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매출 63억 달러였는데 실제 매출은 65억 달러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호실적의 이유로는 그래픽카드 판매에 호조에 힘입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주가가 거의 4% 가까이 탄력을 받으면서 19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로젠블랏이 엔비디아는 AI로의 기술 전환 국면에서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추이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굉장히 싱그러운 초록불을 켜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소폭의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종목별로 조금 색깔이 약간 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종목별로 주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퀄컴은 어제 1%대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14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인텔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인텔은 소폭의 강세 속에 5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지금 장 후반에 많이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사실은 더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AMD 소폭의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103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약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소폭의 약세 속에서 7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TSMC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TSMC는 사실 그 대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의 대장주죠. 우리 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총 1위를 기록을 했다면서요? 네, 원래 아시아의 시총 1위는 텐센트였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 오프닝 벨에서도 계속해서 중국 규제 관련 소식을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네, 그렇죠.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텐센트의 주가가 많이 탄력을 잃으면서 TSMC는 간밤에는 강보합권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TSMC가 결국 아시아 시총 1위에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간밤에는 11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TSMC 소식까지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계속해서 또 금융주들까지 함께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또 골드만삭스의 또 NNIP죠. 네, 인수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통해서 함께 전해드린 바 있는데 금융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예상보다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별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금융주 이번 주에 조금 약세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네덜란드 자산운용사 16억 유로에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기도 하고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3분기 GDP 전망치를 좀 크게 하향을 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을 전달드리기 위해 조금 넣어봤는데요. 미국의 3분기 GDP 전망치를 9%에서 무려 5.5%로 하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요인으로는 서비스 지출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를 할 것이고 또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 속에서 분석 요인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희망을 주는 것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4분기부터는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4%에서 4.5%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향한 폭에 비해서 내년 전망치 상향 폭은 굉장히 좀 작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내년에는 회복을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골드만삭스 주가 확인해 보시면요. 정규장에서 1%대 약세 속에 39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